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세월호 재판이 5년 만에 끝났습니다. 세월호 참사, 입에 올리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이 사건. 김 전 실장 판결문을 다 읽어봤습니다. 그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하루가 들어있었습니다. 소문도 많았던 세월호 7시간, 박 전 대통령의 하루. 팩트만 모아서 차분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행가족 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참 추억의 인물이죠. 그런데 최근에 이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침몰 사건과 관련한 재판이 끝났습니다. 자, 5년 걸렸습니다. 자, 세월호 침몰 사건 수학여행 갔던 안선 단원고 학생을 포함해서 탑승객 476명 중에 사망 실종 합쳐서 304명이 인명피해가 났던 참 입에 단어를 올리는 것 자체가 참 마음이 아픈 그런 사건이죠. 제가요 최근에 난 이 김기춘 전 대통령 실장의 판결문을 다 읽어봤습니다. 제가 오늘 하려는 건 뭐 이때 사고 당시의 것들을 살펴보려는 건 아니고요. 자, 그날 자, 김기춘 전 실장 재판도 이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날 세월호 7시간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가 그 판결문에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 뭐 여러 소문들이 많았잖아요. 7시간 동안 무슨 관저에서 프로포폴 받고 뭐 성형 시술 받고 자고 있었다는 소문도 있었고, 뭐 구판을 벌였다는 사건 소문도 있었고, 뭐 외부에서 미래설까지 별의별 소문이 다 있었는데, 그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무엇을 했는지 시간 단위별로 판결문 내용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하나만 결론 말씀드리죠. 자, 이 청와대라는 곳이 얼마나 구중궁궐처럼 일반 국민과 격리된 시설로 쓰여질 수 있는 건지, 얼마나 이 국민과의 소통에 취약한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4년 4월 16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 법원 판결문을 토대로 제가 정리했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즈음에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호성 부속비서관에게 수요일에는 일정을 잡지 말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4월 16일 이날 당일이 수요일이었는데 그 즈음부터는 이제 매주 수요일에는 일정을 잡지 않았어요. 그러면 일정을 잡지 않는 날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본관 집무실로 오지 않고 대부분 이 관저에서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관저에서 사실 근무를 했는지 뭘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건 관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4월 16일 세월호 침몰이 시작된 건 8시 52분부터입니다. 8시 54분에 119에 이제 신고가 들어가요.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던 청와대는 평온했겠죠. 김기춘 비서실장은 요 밑에 비서동에 있는 위민 1관 3층에,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위민 3관 2층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 9시 19분경 TV를 보다 이 속보를 확인합니다. 첫 번째 YTN 뉴스 특보 속보였습니다. 350명이 탄 여객선이 침몰 중이다. 같은 시각 위기관리센터, 이 위기관리센터가 뭐냐면 국가안보실 산하에 흔히 말하는 지하 벙커라고 하죠. 이 위민관 근처에 지하 벙커가 있는데 거기에 위민관리센터 상황실이에요. 그러니까 24시간 4명씩 3교대로 돌아가면서 24시간 우리나라의 각종 벌어지는 상황을 확인해서 바로바로 청와대에 보고하는 위기관리센터의 행정관이 그 내용을 확인합니다. 같은 시각 봐요. 그리고 알아보죠. 그리고 맞는지 확인하고 바로 5분 뒤 9시 24분 위기관리센터 행정관은 청와대 내에 있는 모든 실장, 수석, 비서관, 행정관에게 문자를 발송합니다. 그 청와대 내에 그 문자 발송 시스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사람들이 모두 사고가 났다, 이걸 안 거예요. 사실 관저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바로 연락을 해야 되겠죠, 상식적으로. 근데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이 속보 수준에서 더 막 나아간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확인해야 될 게 많은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요, 상식적이라면 뭔지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이거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딱 봐도 350명이 탄 여객선이 침몰 중이라고 한다면
바로 연락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뭐 본관 집무실이든 비서동이든 내려와서 뭔가 확인을 해야 됐었던 게 사실 상식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자, 그날 국가안보실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첫 번째 일보 내용입니다. 네, 볼까요? 자, 아직까지 정확히 상황 파악은 안 됐던 거예요. 뭐 현재까지 56명 구조다, 나머지는 확인 중이다라는 내용. 여기서 보면요, 이게 이제 또 중요한데, 여기 보면 작성 시간이 9시 30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일보 보고서가 실무진이 작성해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손에 간 게 한 10시경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재판에 따르면 그 작성자가 9시 24분에 이제 문자를 보내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 작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작성할 때 9시 30분까지 내가 이거를 작성을 빨리 하고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9시 30분이라고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때부터 이제 다른 상황 반원까지 다 투입이 돼서 확인을 하거든요. 뭐 해경에도 전화를 하고 해군 작전사령관에도 전화하고 소방방재청도 전화하고 안산 단원고에도 전화를 합니다. 그렇게 알아보는 과정 속에서 시간이 이제 훌쩍 지나버린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내용이 10시경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에게 보고가 되고, 그럼 또 김장수 실장이 이걸 보고 지시를 내려요. 뭐 이것저것 알아봐라. 그래서 10시 12분 구조 상황까지 업데이트를 해서 이 일보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다고 10시 12분에 곧바로 박근혜 대통령 손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 예, 왜냐면요, 이 보고서를 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박근혜 대통령이 전달을 하냐면, 이 상황병이 이 상황 보고서를 들고 뜁니다. 뛰어요. 자, 이렇게 했대요.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관저에 있어요. 그러면 국가안보실에서 부속실에 물어봅니다. 대통령 어디 계시냐? 보고를 해야 된다. 그럼 부속실에서 대통령 지금 관저에 계시다. 그러면 이렇게 들고 뛰었다고 합니다. 이나마 뛴 게 아니라 원래 계속 뛰었대요. 이렇게. 자, 이 뛰는 거리가요. 이제 요 위민 여기 지하에서 요렇게 해서 올라가는데 관저까지 이 거리가 총 597m. 자, 그래서 검찰이 확인을 합니다. 그럼 얼마 정도 걸리냐 봤더니 6분 20초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자, 이 상황병은 어디까지 가냐면 이 관저의 출입문. 네, 좀 옮길까요? 관저 출입문으로 가면요, 인수문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 관저에. 네. 가면 여기에 경호관이 있습니다. 관저를 경호하는 대통령 경호관. 여기에 이 상황 보고서를 줘요. 그럼 사실은 경호관도 곧바로 대통령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또 내실 근무자가 있어요. 관저. 내실 근무자가, 네, 여기 이제 이렇게 그날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자, 관저에 박근혜 대통령은 침실에 있었던 거고요. 침실 밖에 여기 탁자가 있답니다. 문 앞에 탁자. 자, 요렇게 내실 근무자가 이걸 받아 들고 가서 요 탁자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침실 문을 열고 나와서 이걸 들고 가서 읽는 겁니다. 네, 이 전달된 시각이 여기 이제 10시 12분에 완성돼서 출발시키잖아요. 6분 20초 걸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법원에서는요, 10시 19분에서 20분 사이에 이 관저 탁자에 도착했을 거다라고 봤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만 하는 건 아닙니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박근혜 대통령 휴대폰으로 전화를 겁니다. 그런데 안 받아요. 똥투더 뉴스. 자, 대통령이 전화를 안 받죠. 그래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누구에게 전화를 거냐면, 자, 본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에게 전화를 겁니다. 대통령이 전화를 받지 않으신다. 내가 상황 일보를 빨리 올려야 하니까 그걸 대통령에게 알려달라. 자, 안봉근 비서관도 뭔가 이제 낌새를 차렸죠. 이게 심각한 일이라는 걸. 그래서 10시 12분에 나 관저로 지금 가야 될 테니 행정관에게 차량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차량이요, 바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요 정도 이제 주차장에 있는 거예요. 자, 옵니다. 차를 갖고 와요. 와서 안봉근 비서관이 본관에서 차를 타고 관저로 갑니다. 멀진 않아요. 그렇게 몇 분 걸리는 상황인데, 그래서 차를 타고 내린 안봉근 비서관이 어디로 가냐? 당연히 침실 앞 문 앞으로 갑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대통령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을 열죠. 김장수 실장이 급히 통화를 원합니다. 그래요. 침실 안으로 들어간 박근혜 대통령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통화를 합니다. 자, 그 시각이요. 자, 검찰은 10시 22분이라고 하고 김장수 실장은 10시 15분이라고 해서 좀 엇갈려요. 법원은 10시 22분인 것 같다라고 얘기는 하면서도 명확히 또 10시 22분이다 이렇게까지 확고하게 얘기는 하진 않습니다. 어쨌든요. 10시 15분 혹은 10시 22분에 첫 지시가 내려옵니다.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객실, 엔진실 등 철저히 수색해 누락이 없도록 하라. 김장수 실장은 이 지시를 받고 곧바로 전파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한 명과 더 통화를 합니다. 10시 30분이죠. 김석균 해경청장에게 전화를 걸어요. 장비 인력을 총동원해서 인명피해 없도록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 해경 특공대도 투입해 선실 구석구석 확인하라. 자, 이때도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 문제는요. 지금부터입니다. 자, 일보를 올린 뒤에 계속해서 이 비서실 그리고 국가안보실에서 2보, 3보 보고서를 써서 계속해서 보냅니다. 근데 보내도 지금 상황 파악이 현장에서 상황 파악이 잘 안 돼요. 자, 기억나십니까? 11시 1분에 자, 이런 속보가 떴었어요. 단원고 학생 모두 구조.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당시에 청와대 출입기자였는데 청와대에 있으면서 이 보도 보고 편한 마음으로 점심 식사하러 갔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검찰 수사에 따르면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뭔가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10시 47분에 국가안보실에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승선원 477명 중에 109명을 구조했는데 나머지 360여 명이 안 보인다. 그러니까 주변에 표류하거나 떠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걸 보니까 이들이 실종됐거나 혹은 선내에 잔류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 세월호는 지금 침몰이 된 상황이었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김장수 실장은 심각하다는 걸 알았을 거다라고 검찰은 보는데 이게 또 그렇게 간단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해경에서 계속 잘못된 보고가 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거보다도 한참 뒤인 1시 3분에 자, 해경에서는요. 350에서 370명이 구조됐다고 또 보고를 해서 2시에 실제로 중대본부에서는 368명이 구조됐다고 발표를 했다가 5분 만에 이걸 정정합니다. 아이고야, 아니었다. 중복 집계였다. 그래서 실제로는 또 170명이 구조됐다. 그럼 아직도 한참 170명이면 300명 넘는 상황이 사람이 지금 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혼선, 엉망진창 혼선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박근혜 대통령은 계속 관저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박 대통령이 관저에서 내려온 시각은 오후 4시 33분. 여기 이제 중대본을 방문하거든요. 이때 나와서. 자, 그럼 박근혜 대통령은 사고 발생 이후에 요때까지. 자, 그러면 정확히 따지면 여기 첫 지시 보고 요때까지 하면 6시간 정도 되거든요. 요 동안 뭘 하고 있었을까요? 자,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대통령에게 가장 먼저 뭔가 보고를 올리면 가장 먼저 박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비서실이나 안보실에서 이게 메일을 보내면요, 정호성 비서관이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는 루트였습니다. 그럼 이날 정호성 비서관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자, 정호성 비서관은요, 이 오전 11시 전원 구조 오보 소식을 듣고 편하게 밥을 먹고 옵니다. 점심을 먹고 와요. 먹고 오니까 상황이 이상해요. 네. 자꾸 인원이 안 맞거든요. 자, 뭔가 이상하다. 이게 구조가 다 된 게 아닌 것 같다. 1시 30분가량 돼서 관저로 갑니다. 오후 2시 15분 대통령 관저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이 회의실이에요. 이 회의실에서 관저 회의실에서 회의가 열리는데 상식적으로는 회의 참석을 누가 해야 할 것 같습니까? 비서실장이나 안보실장이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네, 정호성 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 그리고 최서원 씨가 여기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최수원 씨가 참석했다고 봅니다. 자, 2시 15분에 모였어요. 정호성 비서관이. 구조 인원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중대본 가시는 게 좋겠다는 게 수석 비서관 의견입니다. 수석들 의견을 모아서 대통령에게 전달을 합니다. 이 회의실에 이제 대통령도 있는 거예요. 안봉근 비서관도 언론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와 현장에서 구조되고 있는 인원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고 최서원 씨까지 이 3명 모두 대통령이 중대본에 가는 게 좋겠다고, 방문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내고 실제로 박 대통령이 가겠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윤전추 부속실 행정관이 정자매를 부릅니다. 정자매가 누구냐면 이제 대통령 외출할 때 화장과 머리 헤어 해주는 사람. 급한 일이 터졌으니까 빨리 오라고 연락을 하고요. 정자매가 관저에 도착한 게 3시 22분.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떠난 게 4시 33분. 그래서 박 대통령이 중대본에 도착한 게 5시 15분입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박 대통령 노란 민방위복 입고 회의를 주재하던 모습. 5시 15분에 갔다가 6시에 관저로 복귀를 하죠. 요게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의 전부입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그날 한 거라고는 여기 뭐 2번 지시 내린 거, 그다음에 관저에서 회의하고 중대본 간 거, 요 정도가 이제 전부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이 두 사람을 한 번도 안 만났죠. 그날 하루 동안에요. 네, 대면 보고가 없었던 겁니다. 물론 박 대통령을 향해서 쏟아졌던 7시간의 이런 소문들은 판결문, 법원 판결문을 보면 모두가 사실이 아닌 뜬 소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쭉 보셨지만 이 체계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이죠? 그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청와대를 이제 개방하고 국민들의 개방고 용산으로 옮긴 것도 이런 취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박근혜 대통령 여기 관저에 다 갇혀 있다 보니까 이 구중궁궐에 갇혀서 밖에서 이렇게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대로 실시간으로 보고도 안 되고요. 그리고 21세기에 보고하려면 이 상황병이 들고 이 상황 보고서를 띄고 관저까지 597m를 뛰어가서 보고를 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겠습니까? 지금은요, 대통령처럼 수요일에는 일정 잡지 말라고 해서 관저에 있는 일은 없죠. 대통령 매일 이 집무실로 용산으로 출근을 하고 또 여기 이제 같은 건물에서 다 참모들과 함께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이때와는 상황이 다를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제가 이거 왜 시작했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최근에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된 재판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보면요, 2018년에 재판에 넘겨져서 5년 동안 5번 재판이 진행되면서 뒤집히고 해서 지금 최종 무죄 판결이 나왔거든요. 요 내용을 다음 시간에 이어가 볼까 합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동행가주 스터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